쏟아내고 나면은 갑자기 또 추워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추웠다 더웠다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특히 갱년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갑자기 얼굴 열이 확 오른다든지 식은땀이 막 나고 특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우울해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 출렁이면서 이제 내 몸의 전체적으로 체온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자율신경계가 제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갱년기 때 겪는 자율신경 신호부터 또 갱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연착륙법까지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요. 나 아직 생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갱년기는 맞는 건지 아니면 폐경이 오고 있는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폐경과 갱년기는 한 번쯤은 꼭 구분해 보셔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폐경은 딱 하나의 어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 후에 12개월 동안, 즉 1년 동안 생리가 단 한 번도 없었을 때 비로소 이제 폐경, 완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갱년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뭐 2,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 폐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서 2, 3년 뒤로 뭐 5년 길게는 막 10년까지도 그렇게 많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폐경이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다거나 산부인과에서 아직까지 폐경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고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어느 정도 약간의 증상이 있다거나 생리 주기가 들쑥날쑥해진다거나 이럴 때는 갱년기 터널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가장 먼저 이제 갱년기 자율신경계 증상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자율신경계 증상과 갱년기 증상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순수한 자율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와 갱년기에 자율신경 실조가 왔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이상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라든가 신경회로가 꼬이면서 그리고 우리 몸에 신호가 꼬이면서 오는 것들인데요. 이 갱년기에 오는 자율신경의 문제는요. 여성 호르몬이라는 방어막이 날아가게 되면서 뇌의 체온이라든가 감정 조절 센서까지 완전히 과열된 상태예요. 굉장히 이중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갱년기 자율신경 증상이 올 때는 5가지 증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상열하안, 그러니까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가우면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인데요.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오류를 일으켜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 체온인데도 이 몸이 뜨겁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혈관을 확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로 피가 확 쏠리면서 안면 홍조가 온다든가 상체만 덥다든가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땀을 확 쏟아내고 나면은 갑자기 또 추워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추웠다 더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셨을 때는 내가 갱년기로 인한 체온 증상이 오는구나, 자율신경의 이상이 겹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증상은요. 바로 가슴 두근거림과 숨막힘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요. 이 뇌는 비상사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감신경을 특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가슴을 뛰게 하는 신경이거든요.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심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든가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세요. 갱년기 증상분들이 막 가슴을 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래된 화병과 겹쳐지게 되면 정말 숨 막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내가 갱년기와 함께 온 자율신경 증상의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잠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잠을 잘 못 주무세요. 특히 중간에 많이 깨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감신경이 자꾸 자극이 된다고. 날 자꾸 깨워요. 뇌가 휴식 모드로 잘 들어가질 못합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된다고 했죠. 땀범벅이 되니까 얼마나 잠 조절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잠을 깨는 순간 특히나 열이 올라가는 신호가 같이 가게 되고요. 땀도 나게 되고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다음으로 짚어드릴 게 바로 감정과 뇌의 고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 없이 막 화가 난다든가
우울해진다든가, 그리고 뭔가 막 죄책감 같은 게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은요, 뇌 속의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촉매제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세로토닌도 폭락을 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주식 폭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일이에요. 이건 감정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나 남편에게 화도 막 내게 되고요. 밤에는 또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또 자책하고요. 혼자서 정말 화냈다가 울었다가 정말 말도 못하는 감정들 많이 겪으실 텐데요. 절대로 성격이 이상하거나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탓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 호르몬을 바로잡고 나의 자율신경을 바로잡을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한 가지는요, 신경계의 어떤 교란 신호가 가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막 소화장애도 겪으시고요. 이러는 이유는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소화에도 관계를 됩니다. 근데 자꾸 긴장 신호가 가고 혈관의 수축이 자꾸 잘못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그리고 손발 끝이 뭐 찌릿찌릿 저리거나 또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지끈거리거나 두통도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게 될 때 너무 슬퍼하시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원인을 같이 찾아보고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이상의 원인과 그리고 갱년기 자율신경 이상의 원인을 제가 구분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율신경이 이상인 분들은요,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로 때문에 교감신경이 쉬지 못하고 계속 각성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에는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폭락하면서 뇌의 체온이랑 감정 조절 센서까지 같이 과열되면서 오는 그런 자율신경 신호 이상이 많습니다.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순 자율신경 이상은 어지럼증이나 위장장애, 또 가슴 답답함이 위주로 오게 되면은요, 이 갱년기는요, 체온 조절 마비가 거의 1순위로 오게 됩니다. 갑자기 열이 위로 훅 오르고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갱년기 자율신경 증상은 훨씬 더 일반적인 자율신경 신호보다 더 복잡하고 신경 안정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쭉 소모된 그런 진액들도 채우고 상부로 오르는 열과 아래쪽으로 차가워진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수승하강을 도와주는 갱년기 맞춤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갱년기 자율신경 신호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이 갱년기에서 폐경이 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지, 내 몸의 신호가 너무 출렁이지 않고 천천히 연착륙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신데요. 자율신경 신호는 체질 유형에 맞춰서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요, 음어화항입니다. 그래서 가슴 위로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난소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 한의학에서는 이 우리 몸의 엔진 오일인 진액이 바닥난 케이스예요. 오일이 없다 보니까 상체에는 마찰열, 그러니까 막 부딪히면서 오는 열이 많이 솟구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요, 안쪽에 복사뼈, 그러니까 발목의 복숭아뼈 뒤쪽에 태계혈을 눌러줘 보세요. 잠들기 전에 태계혈을 5번씩만 자극을 해주셔도 훨씬 더 자는 동안 열이 오르는 걸 많이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검은깨와 구기자로 나의 엔진 오일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검은깨와 구기자는요, 우리 몸에 깊은 샘물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에 검은깨 1스푼 또는 구기자차 1잔 한번 같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요, 가슴이 턱 막히고 막 화가 폭발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감기울결 증상인데요. 이런 분들은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간의 기운이 막혀버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화로 치솟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뇌를 각성을 막 시키거든요. 화가 나고 막 우라가 치밀고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막 심하면 밤에 자다가 뚝뚝 일어나고 거실을 돌아다니시고 창문을 막 열게 되시고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 신문혈을 자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문혈은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라인의 손목에서 손목 주름에 있는 자리이거든요. 이 신문혈은요, 심장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막 과열돼서 답답하고 열이 터질 듯한 뇌와 심장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신문혈 꼭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특히 자다 깼을 때 막 열이 오르면서 답답할 때 자극해 보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진피차.
귤껍질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 가슴 답답함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 진피가 귤껍질이 굉장히 향긋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귤껍질을 말려서 사용해 보셔도 좋으시고요. 요즘에는 진피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많이들 호소하시는 건데, 밥이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고요, 막 몸이 자꾸 부어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비어습담형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음식이 몸속에서 너무 많이 머물다 보니까 찌꺼기엔 습담을 많이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복부는 더부룩하고 내장 지방은 계속 쌓이고요, 계속 붓습니다. 그래서 이게 붓기인지 살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족삼리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율무를 추천해드려요. 이 족삼리혈은요, 멈춰버린 소화기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율무는요, 생율무를 밥에다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위장도 살리면서 몸속의 노폐물도 쏙 빼주고 소화 더부룩함, 답답함을 말끔하게 없애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요, 갱년기 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증상은 심하지 않은데 아랫배와 손발도 차고 나는 추위까지 너무 극심하게 탄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기력이 너무너무 모자란 분들이세요. 평소에도 아마 기력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만 만나고 나도 지친다, 이런 거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랫배를 찜질해 주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생강차예요. 생강차는요, 우리 몸의 소화기에 양기를 보강해 주면서 소화도 돕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걸 돕거든요. 아까 이 소화가 안 될 때 율무를 추천해 드린 분과 생강을 추천해 드린 분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율무를 추천해 드린 분들은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먹으면 뭔가 계속 빵빵하고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붓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냄새의 트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의 분들, 이런 분들이 율무를 드시면 좋으시고요. 이 생강을 드시면 좋은 분들은 몸이 차면서 위가 딱 굳어있는 느낌이 들고 입맛도 잘 없거나 먹긴 먹었는데 잘 안 내려가는 느낌, 단 것만 땡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으세요. 본인의 소화가 잘 안 되는 타입에 맞춰서, 그리고 몸의 기력이라든가 내가 느끼는 추위나 더위에 따라서 율무 또는 생강을 선택해서 꽉 막힌 소화기관을 돌려주시고, 소화기관이 돌아가면 우리 몸에 독소도 잘 빠질 수 있고 제대로 된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갱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 자율신경이 오시면 대부분 다 많이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면서 사춘기 아이들과도 트러블도 한참 심해지는 시기이시고, 남편과도 우리 남편 정말 불쌍하면서도 참 미운 그런 존재이거든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지치는 그런 시기이세요.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 속에서도 꽤 많이 지쳐있는 단계가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 정말 그냥 생리 빨리 끝내고 말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지압법도 하시고 식생활도 챙기시면서 망가져 있는 자율신경계를 한번 잘 회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율신경계도요, 내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방법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구분해서 유형별로 지금 알려드렸거든요. 이 유형별로 내 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고 갱년기의 터널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갱년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율신경과 갱년기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 정희진이었습니다.